중소기업과 관련돼서 전 시간에 우리 소상공인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과 관련돼서 약칭 소상공인법 우리가 배웠고요. 자, 총칙 목적과 관련돼서 목적을 우리가 공부를 했고, 또 하나는 용어의 정리와 관련돼서 우리가 했고요. 자, 소상공인 지원 기본 계획 수립과 관련돼서는 매년 3년마다 한다 이렇게 잡았죠. 그러면 우리 3과 관련돼서 우리 계속 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이제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과 관련돼서 제12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자, 여기도 마찬가지 폐업하려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서 다음 각고의 사항에 사업을 할 수 있다. 전 시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봤죠. 그래서 폐업과 관련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폐업하려는 자 요거 한번 확인해 두셔야 되고, 특히 2항과 3항과 4항에 대해서 반드시 전 시간 마지막 시간에 우리가 반드시 별표를 하나 해놨죠. 그래서 2항과 3항, 4항에 대해서 꼭 반드시 인지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로 6번과 관련돼서 재해 재난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우리가 이제 자연재해죠. 재난으로 인한, 지금 재난이 바로 뭐예요? 바로 우리 코로나 재난이죠. 재난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지원. 여기에 이제 근거가 있다라는 거예요. 정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서 재난 및 감염법 예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우리 많이 들었죠. 많이 들었을 겁니다. 감염병의 발생으로 영업에 대한 심대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해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생계비 등 피해 복구를 위한 지원할 수 있다. 이게 바로 근거 조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번에 자, 감염병, 코로나19 때문에 감염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생계비 등 피해 복구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고요. 자, 가로 7번과 관련돼서 소상공인에 대한 고용보험료의 지원 제12조의 3항과 관련돼서 정부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 대해서 고용보험료의 일부 전부 아닙니다. 예산의 범위 대해서 지원할 수 있다. 그래서 1항에 따른 고용보험의 지원 대상은 대통령으로 정하며 지원 수준,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고시로 정한다.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요거 재해 재난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지원과 관련돼서 요 생계비 요거 우리가 꼭 한번 확인해 놓고, 요 7번과 관련돼서 가로 7번과 관련돼서 특히 1항에 대해서 반드시 우리가 잡아 두셔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그래서 이제 12조 2 여기 이제 생계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러면 이제 상권 정보 시스템의 구축. 우리가 모든 게 구축을 해요. 이 구축과 관련돼서 정보 시스템의 구축과 관련돼서 그래서 1항. 그래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구축 운영할 수 있다. 상권 정보 시스템에 대해서. 그래서 1항과 관련돼서 연결이 되고요. 자, 2항과 관련돼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상권 정보 시스템의 구축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고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해당 호의 구분에 따른 요청할 수 있다라는 것. 이 경우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무조건 따라야 됩니다. 2020년 2월 20일 개정 시행되고 있다라는 것. 자, 그래서 이제 1호 국세청장. 자, 그 다음에 요 부분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제 이와 관련돼서 해당 자료 또는 정부의 관계 중앙기관의 장, 공공기관의 장, 관계기관의 장, 법인 단체의 장, 그 밖의 관계 민간 기업체 장. 자, 그러면 요 부분에 대해서 특히 이 항과 관련돼서 요 국세 1호, 2호 요 정도만 한번 확인해 두고, 그럼 여기에 대해서 상권 정보 시스템의 관리 구축은 누가 한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한다라는 것. 자, 상권 정보 시스템 구축 운영 업무를 위한 담당하는 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서 제공받은 자료, 정보를 제공받은 목적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비밀 유지 의무가 있다라는 거네요. 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상권 정보 시스템의 구축 운영에 필요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누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자, 뭐니 해도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돈이 필요해요. 돈이 필요하죠. 그럼 제14조와 관련돼서 조세 감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 소상공인에 대해서 조세 특례 제한법, 지방세 특례 제한법, 그 밖에 관계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소득세, 법인세, 취득세, 재산세, 등록 면에서를 감면할 수 있다. 자, 대표적으로 소득세, 보충, 법인세, 취득세, 재산세, 등록 면에서를 뭐 할 수 있다? 감면할 수 있는 거예요. 감면된다가 아니라 감면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절차법에서 참 많이 출제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2016년, 2015년에 출제가 됐고요. 자, 가로 3번에 이제 불공정 거래 피해 상담 제공의 설치 운영. 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은 자, 불공정 거래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해서 상담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한 관관과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장도 할 수 있다라는 것.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조세 감면과 불공정 거래 피해 상담센터의 설치 운영, 뭐예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이 할 수 있다라는 거. 자, 소상공인의 협력 및 단체 결성이 나오네. 소상공인은 공동이익의 증진 및 사회 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해서 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그래서 요즘 단체 설립해서 앞에 많이 나오고 있죠. 단체. 자, 1항에 따른 단체는 소상공인에 영향을 주는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 공정거래에 관한 사항에 관해서 관계 중앙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소상공인의 협력, 그 다음에 단체 결성, 법 16조와 관련돼서 규정이 되어 있고요. 자, 그러면 여기 보죠. 소상공인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이렇게 나와 있네. 자, 정부는 폐업하려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서 취업훈련의 실시 및 취업 발전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 오케이. 자, 소상공인의 사업 전환에 따라서 사업장을 이전하면서 농지 전용이 수반되는 경우 농지 보전 부담금을 면제된다. 이거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까 취득세, 소득세 이런 것들은 우리가 감면될 수 있다고 그랬죠. 정부는 소상공인의 구조 개선 및 경영 합리화의 구조 교도화를 지원하기 위해서 소상공인의 해외 창업에 지원해 가는 사업을 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소상공인의 조직화 및 협업화를 위해서 상표 및 디자인의 공동개발에 관한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서 소상공인에 대해서 필요한 경우 관계 법률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소득세, 재산세, 등록 면에서를 읽어봐요. 감면할 수 있다. 어때요? 이 정도 수준이야, 이 정도 수준. 그러니까 법조문만 우리가 확인하도 충분히 문제를 풀어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2016년에 기출 문제를 우리가 한번 풀어봤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자, 문제는 어렵지 않아요. 자, 이거 그러면 우리 중소기업법령과 관련돼서 점수가 안 나온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뭐예요? 공부를 안 했다라는 거야. 공부를 안 했다라는 거예요. 법이라는 것은 몰라서 틀리는 경우는 없어요. 결론적으로 우리가 반복이 되지 않아서 감각적으로 까먹어서 그러는 거지. 자,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돼서 2016년에 기출 문제로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익숙해져야 돼요. 자, 처음 강의 듣는 사람들은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의 설립 등, 그래서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성장 및 전통시장 선점과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요즘 전통시장이 많이 구조조정이 많이 되고 있어요. 옛날 건물이 지금 신건물로 많이 바뀌어서 전통시장도 상당히 깨끗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현대화되고 있죠. 그래서 전통시장. 삼정가 및 상권 활성화 구역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을 설립한다. 역시 이제 진흥공단이니까 또 나오죠. 법인. 똑같이 구조가 주된 사무소 소재지 설립 등기함으로써 그러면 공단은 지역별 소상공인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며 정관으로 정한 바에 따라서 지부, 연수원, 부설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그래서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의 설립 등 제17조와 관련돼서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전통시장과 관련돼서 또 뭐예요? 우리 지자체에서 우리 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요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권리라는 것은 뭐예요?
찾아먹는 거야. 권리라는 것은 법이 주는 힘, 이익으로서, 힘 또는 이익으로서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권리를 뺏기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권리는 행사하라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소상공인과 관련돼서 소상공인 시장 진흥 공단이 있다. 이렇게 한번 확인해 두시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공단입니다. 그러면 진흥공단과 관련돼서 시장진흥공단과 관련돼서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한다. 저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성장 및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다음 과목의 사업 과목이 나오죠. 똑같죠. 자, 과목 소상공인 전통시장에 대한 지원 정책에 관한 연구조사 개발, 소상공인 전통시장에 대한 지원 사업의 효과에 관한 평가,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성장 및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전문 인력 양성 및 파견 이렇게 나와 있네요. 전통시장의 경영 현대화를 위한 정보 제공 및 3단 교육, 소상공인은 지원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훈련 운영,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 정보 제공을 위한 방송 운영. 요거 요즘 요거 뭐예요? 지자체에서 많이 하고 있는 거. 요거 많이 봤을 거예요. 요거 5호. 자, 요 5호를 다시 한번 읽어 드릴게요. 자,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 정보 제공을 위해서 요거 방송 운영. 요즘 방송을 운영하는 사람도 많아요. 유튜브로 해서. 자, 그래서 우리 직거래를 많이 한 사람이 많죠. 그래서 요 5도 우리 시장진흥공단과 관련돼서 요것도 할 수 있네요. 자, 소상공인은 업종별 창업 지침 개발, 보험 및 점포 개선, 소상공인 기술 개발, 업종 간의 교류 지원, 소상공인의 공동구매, 유통 물류센터 구축 등 소상공인 조직화, 협업과 지원. 자, 그렇다면 요거 나머지는 읽어보면 딱 느낌이 와요. 그래서 요 방송과 관련돼서 요것도 한번 확인해 두시고 8.2 소상공인의 해외시장 진출 및 해외 유통망 구축. 자, 소상공인에 적합한 새로운 사업의 발굴 및 보급, 전통시장 등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대한 지원, 전통시장의 상인 자조 조직 운영, 우육성. 자, 요것도 할 수 있네요. 11호와 관련돼서. 자, 12와 관련돼서 전통시장 3정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서 문화관광행 시장의 육성. 이런 게 이제 많이 우리가 특성화 사업으로서 간파를 많이 봤을 겁니다. 13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선장 및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위탁사업. 자, 14호가 관련돼서 자,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성장 및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하고 인정하는 사업. 그러면 우리 시장진흥공단과 관련돼서 우리 특히 요 부분에 대해서 1호, 2호, 3호가 있는데 요 1호, 1호, 2호, 3호 쭉 나오는데 특히 1호 부분과 3호, 5호 부분과 요 11호 부분에 대해서 꼭 좀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출제원이라면 충분히 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한번 잡아둬야 돼. 자, 공단은 지원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 관련 기관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어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를 해야 된다. 역시 협조 이제 우리가 기관 간 기관에 어떤 협조들이 많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협조라는 것. 그래서 요거 신설된 부분이니까 6항에 대해서 꼭 한번 확인해 둘 필요가 있고요. 자, 정부는 공단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공단에 관해서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상 요거 조심해야 돼. 요거는 요 8호와 관련돼서 8항과 관련돼서 자, 그러면 공단에 대해서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을 준용한다. 이름은 틀려요. 요거는 재단법인이야. 자, 재단법인이라는 거 요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출제 포인트는 사단법인이냐 재단법인이냐 이런 것들이 많이 포인트로 해서 많이 출제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단법인이 아니라 재단법인을 준용한다. 자, 그러면 구항과 관련돼서 자, 이 법에 따라서 설립된 공단이 아닌 자는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유사한 명칭 사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요 5항과 6항이죠. 6항 부분에 대해서 또 하나는 8항과 관련돼서 반드시 확인해 줘야 돼요. 그래서 6항, 8항에 대해서 반드시 확인하라. 유사명칭에 대해서는 사용할 수 없다. 자, 공단의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 지도감독을 이제 확실히 해야 되겠죠. 그러면 지도감독과 관련돼서 일단은 항상 자금이 유입되고 조직에 대해서는 뭐가 있기 마련이죠? 예, 부패가 있기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소상공인 시장 지능공단과 관련돼서 지도감독은 누가 하느냐? 요거 부분에 대해서. 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요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공단의 업무를 지도 감독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에 관한 지시나 명령을 할 수 있다. 특히 이런과 관련돼서 확인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소상공인 이제 시장진흥기금이 있겠죠. 소상공인 시장진흥기금의 설치, 전통시장의 상인 등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성장 및 구조 고도화를 지원하는 그때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소상공인 시장진흥기금을 설치한다라는 겁니다. 법식 구조와 관련돼서 여기 이제 구조 고도화. 요즘 구조 고도화가 요즘 옛날 전통시장은 어때요? 많이 오래돼서 화재가 나면 전부 다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구조 조정화를 많이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조 고도화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소상공인 시장 진흥기금을 설치한다라는 것. 자, 이 항에 대해서 재원의 지정이야, 재원의 조성이야. 그러면 기금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할 수 있다. 자, 그러면 특히 정부의 출연금, 정부가 돈 내놓는 거죠. 직전 회계연도 관세 징수세의 100분의 30을 기준으로 해서 요거 한번 꼭 좀 우리 수치니까 한번 암기해 둘 필요가 있고요. 자,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자가 출연하는 현금, 물품, 거박해 재산. 자, 물품 현금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물품, 거박해 재산으로 할 수 있다. 다른 기금으로서 들어오는 전입금, 빌려오는 차입금에 대해서도 할 수 있고, 복권 및 복권기금에 따라서 배분된 복권 수익금,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자, 예수금, 기금의 운영으로 생기는 수익금, 그 밖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수익금이 있죠. 이거는 특히 이항과 관련돼서 정부는 회계 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에 대해서 출연금을 세출 예산에 포함시켜야 된다. 그래서 회계와 관련돼서는 우리 국유재산법과 관련돼서 특별 회계가 있고 일반 회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거와 관련돼서는 요 정부와 관련돼서 그러면 회계 연도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출연금을 세출 예산에 포함시켜줘야 된다라는 거. 재원의 조성과 관련돼서 특히 요 1호 100분의 30 잡아놔야 되고요. 특히 이항과 관련돼서 요거 물품도 된다라는 겁니다. 물품. 그 다음에 이제 이항과 관련돼서 정부의 회계 연도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요거 출연금을 세출 예산에 포함시켜야 된다. 재원의 조성과 관련돼서 우리 20조의 규정을 해놨고요. 자, 3항과 관련돼서 우리 3항과 관련돼서 기금의 사용. 여기 기금을 어떻게 사용할 건가? 21조와 관련돼서 보죠. 기금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소상공인의 지속 성장을 위해서 직접 융자 등 장업 지원. 소상공인 가밀 업종의 사업 전환 지원. 이것도 우리가 하나 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네. 자, 그 다음에 소상공인은 구조 고도화, 정부와 지원. 3호. 자, 소상공인의 조직화, 협업화, 가맹사업의 지원. 여기 요즘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게 이 가맹사업화 지원과 관련돼서도 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고. 자, 소상공인 공동 물류센터 건립 운영 지원. 자, 핵신행 소상공인 지원. 자, 핵신행이에요. 요거. 다시 핵신행. 이거와 관련돼서 요거 한번 꼭 잡아놔요. 소상공인 지원. 자, 7호와 관련돼서 소상공인에 대한 교육 및 자문. 자, 소상공인 창업의 지원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해외 창업법도 포함되니까 요 해외 창업하신 분들은 내 창업은 제외된다. 이러면 틀린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 부분 확인해 두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기금의 사용과 관련돼서 특히 2, 3호, 그 다음에 6호, 그 다음에 8호. 8호에서 해외 창업에 포함. 요즘 2D 절차법에 대해서는 요즘 가로 하는 게 참 많이 안 철거해요. 이 가로가 있죠.
가로.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가로 안에서 포함된다, 제외된다. 그래서 가로를 읽을 때, 법조문을 정리할 때 가로를 꼭 정리해서 우리가 정리를 해줄 수 있는 방법. 자, 다음 중 기급의 사용 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에 소상공인의 지속 성장을 위한 직접 융자 등 자금 지원, 2번에 소상공인의 가밀 업종의 사업 전환 지원, 4번에 소상공인의 구조 고도화 및 정보화 지원, 4번에 핵심 소상공인 지원, 4, 5번에 소상공인 창업의 지원, 그래놓고 해외자금 제외한다. 이렇게 출제 포인트가 우리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가로 안에 걸 신경을 많이 써달라는 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새로운 사업의 발굴, 보고 관련 정보 제공. 계속 이제 나오죠. 그래서 이제 요거 한번 쭉 잡아보시면, 여기 16호도 또 하나 있네요. 15호와 16호. 소상공인을 위한 방송 운영. 요거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취업 지원도 나와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지원 시스템이 많다라는 거 한번 확인해 두면서, 특히 이제 22호 관련돼서 소상공인의 전용 모바일 상품권의 반응 및 유통 활성화 지원.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열거주의라는 거야.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여러한 것들을 지원할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 이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면 특히 1, 2, 그 다음에 이 부분에 있었죠.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15호, 16호, 22호. 자, 그러면 좀 자기가 중소기업에서 대표적으로 소상공인을 하고 있다 이렇게 된다면 자기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걸 확인해 달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항과 관련돼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항의 각호를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 전통시장의 상인 등 소상공인이나 관련 단체에 대해서 대통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서 기금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기금입니다. 요 기금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기금을 사용한 자가 그 기금을 지출 목적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 대통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지출된 기금을 환수할 수 있어요. 받아올 수 있다라는 거죠. 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요 부분에 대해서 요걸 근거로 하고 있어요. 코로나와 관련돼서 만약에 일단 500만 원을 주고 거기에 대해서 뭐예요? 자, 매출 이익이 크게 나지 않았다. 그러면 300만 원, 500만 원을 주고 만약에 200만 원을 못 썼다. 그럼 200만 원을 환수할 수 있다는 그 의미도 있다라는 거예요. 요즘, 자, 중소기업 법령을 하면 요즘 자, 눈이 보여요. 기사를 들었을 때, 아, 이걸 근거로 하고 있구나라는 건. 그러면 사항과 관련돼서 사망에 따른 기금의 한수는 국세 체납에 의해서, 자, 에 따라 준다는 거. 국세계 자, 특별세니까. 자, 기금의 한수 사유, 시행령 구조 2018년 출제됐네요. 21조 사망에 대해서 기금을 지출 목적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 대통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에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자, 여기 나와 있네요. 자, 소상공인 시장진흥기금, 기금을 지출 목적의 용도로 사용 경우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 항상 이게 이제 들어가죠.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기금을 지원받은 경우, 이때는 환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기금의 관리 및 운영. 기금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관리 운영하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기금의 관리 운영에 관한 업무 일부를 자, 공단에委託할 수 있다. 일부입니다. 기금의 관리 운영자는 국가재정법에 따라서 기금 운영 계획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기금의 대출 등의 방법으로 운영할 수 있다. 자, 기금의 회계 연도, 정부의 회계 연도에 따라서 회계 연도에 따른다. 기금의 관리 운영자는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 처리해야 되며 제1항 5항까지 규정한 사항에 기금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으로 정한다. 그래서 자, 그러면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꼭 확인할 것. 특히 2항,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할 거는 5항에 대해서 꼭 한번 확인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기금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자, 기금의 관리 운영에 관한 업무의 위탁과 관련돼서 시행령 10조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10조와 관련돼서 우리 볼까요? 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기업의 관리 운영에 관한 업무 중 각호의 업무를 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공단에 위탁할 수 있고요. 그러면 1호, 2호, 3호를 우리가 보고
자, 특히 요 이항을 읽어보시면 되고, 요 3항을 한번 봅시다. 자, 공단은 매 회계 연도 기금의 결산 보고서에 따른 각과의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회계 연도 2월 20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제출해야 된다. 요거 20일까지 2018년에 출제가 됐고요. 자, 특히 요 사항과 관련돼서 우리가 보죠. 공단이 제1항에 따라서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하는 데 비용은 기금에서 부담한다라는 것. 그래서 자, 1항과 관련돼서 1항, 그 다음에 3항, 그 다음에 4항에 대해서는 꼭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기금운영위원회가 있어. 위원회는 뭐예요? 위원회는. 자, 위원회와 관련돼서는 요거는 자, 심의 얼결기관이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잡을 거는 대표적으로 얼결 정족수에 대해서 우리가 봐야 되겠죠. 자, 상설인지 비상설인지 우리가 봐야 되고요. 자, 그렇다면 얼결 정족수, 그 다음에 상설이냐 비상설이냐 요 부분에 대해서 보죠. 자, 기금의 관리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기금 운영회를 두어야 된다가 아니라 두어야 된다, 둘 수 있다가 아니라 둔다라는 겁니다. 어디? 중소벤처기업부에. 자, 1항에 따른 기금 운영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역시 대통령으로 정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소상공인의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사항, 소상공인 시장 지원 기원에 관한 설명으로 오는 것. 역시 올해도 출제될 수 있으니까 대비를 해줘야 돼. 특히 소상공인법과 관련돼서 자, 그러면 익숙해졌나 봐봐요. 기금의 회계연도는 소상공인진흥공단. 자, 이사의 의결에 따라서 정한다. 오케이요? 아니죠. 기금의 회계는 정부의 회계에 따른다고 그랬잖아. 여기 나와 있죠. 정부의 회계연도. 아까. 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소상공인 시장 진흥을 사용하는 자가 부정, 요거, 부정. 그러면 국세 체납에 한수 있다. 딱 보이죠? 자, 3번과 관련돼서 기금의 관리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자, 심의하기 위해서 뭘 둬요? 자, 진흥공단이 아니죠. 자, 중소벤처기업부의 기금 운영회를 둔다. 봐봐요. 포인트가 너무 쉬워. 잘 잡으면. 자, 4번에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은 기금의 회계를 공단의 회계와 통합하여. 이게 통합하여요? 통합이 아니죠. 구분하여라고 그랬잖아. 통합이라는 단어가 틀렸고요. 자,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은 매 회계연도 지금 결산보고에 관련 첨부하여 다음 회계연도 2월 말까지가 아니라 2월 20일까지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봐봐요. 우리가 충분히 문제를 우리가 잡으라는 거야. 어느 정도 감만 잡을 수 있다면 충분히. 그러니까 우리 지금 요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쭉 강의 들어서 감을 잡으니까 충분히 문제를 풀어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 옳은 거죠. 나머지 대해서는 우리 조문에 우리가 다 언급을 했고요. 자, 6번에 소상공인 연합회라는 게 있어. 소상공인 연합회의 설립 및 운영. 자, 다음 각호의 효과를 모두 갖춘 법인, 조합 및 단체는 소상공인 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다. 해야 된다가 아니에요. 할 수 있다고요. 회원의 100분의 90 이상이 소상공인일 것, 100분의 90이야. 엄격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이상입니다. 대표자가 소상공인일 것. 대표자가 소상공인이 아니라면 이거는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소상공인 연합회를 결성할 수 있다. 해야 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100분의 90. 그 다음에 대표자가 소상공인일 것. 자, 연합회는 역시 법인으로 하고요. 법인이니까 설립 등기해야 되겠죠. 그러면 연합회를 설립하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정한 정관 작성이니까 자, 역시 중소기업회 허가를 봐야 되고 연합회에 대해서는 지혜를 둘 수 있다. 지혜라는 걸 두어야 된다가 아니라 둘 수 있다라는 거야. 연합회에 관해서 이 법에 정한 것 외에는 민법적 여기는 봐봐요. 무슨 법인이 여기는 재단법인이 아니라 역시 사단법인이 되고요. 자, 질환과 연합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며 이 법에 따라서 설립한 연합회가 아닌 자는 소상공인 연합회 또는 이와 유사 명칭 사항에서는 아니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하여튼 오늘 중소기업법령과 관련돼서 우리 소상공인법과 관련돼서 우리 소상공인 회피와 관련돼서 우리가 봤습니다. 그 이후로부터는 우리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